23. 토끼가 데려다준 곳에는 파디아가 태어나서 본 나무 중 가장 큰 보리수 나무가 있었습니다. 안녕, 꼬마야. 난 이제 다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러 가야 해. 토끼가 깡충 뛰어 파디아의 머리를 쓰다듬자 머리카락이 별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행운을 빌어. 미처 작별 인사도 다 하기 전에 토끼는 보따리를 메고 깡충깡충 뛰어서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오래 걸어오느라 지친 파디아는 잠시 보리수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쉬었습니다. 조용히 나무에 기대니 친구들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땅이 울리는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도 너처럼 돌을 얻겠다고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지. 놀란 파디아가 두리번거리며 목소리 주인을 찾았습니다. 놀라지 마라. 난 보리수나무다.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단다. 안녕하세요. 전 파디아라고 해요. 투명나비를 만나기 위해 숲의 돌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내가 내는 문제를 맞히면 너에게 깨달음의 돌을 주마. 아주 오래전 그 사람도 내 문제를 맞추고 투명나비를 만났지.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투명나비를 만난 사람을 아세요? 파디아는 누군가 자기처럼 투명나비를 찾아다녔고 만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란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사막을 걷는 건 힘들고 막연한 일이지만 저 멀리 앞서 걸어가는 사람의 불빛을 보고 따라가면 어느새 사막에도 새로운 길이 생기게 되지. 너 역시 누군가 너처럼 투명나비를 꿈꾸며 나를 찾아오는 이에게 하나의 등불이 되겠지. 보리수 나무의 말을 들은 파디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디아에게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건 무척 멋지고 신나는 일이었거든요. 이 숲에는 모두 몇 개의 생명이 살고 있을까? 문제를 듣자 파디아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문제 같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소녀를 보자 보리수 나무는 약간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꼬마야. 이번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힌트를 좀 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저 작은 나무 옆에 있는 작은 풀의 뿌리를 조금만 파보아라. 아주 작고 연약하니까 다치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 한다. 파디아는 이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나무가 시키는 대로 조심스럽게 풀뿌리를 파보았습니다. 평소에 확 뽑아버릴 때는 몰랐는데 풀 잔뿌리가 신기하게도 나무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기해하는 파디아에게 보리수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낸 문제의 답을 알겠니? 파디아는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럿이면서 동시에 하나예요. 보리수 나무는 파디아 대답이 만족스러운 듯 한바탕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하하, 그래, 네 말이 맞다. 이 숲에 사는 모든 것, 아니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뿌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단다. 작은 지렁이와 같은 벌레에서부터 토끼, 여우, 호랑이, 새, 나무, 꽃,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은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지. 그래서 하나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면
다른 생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단다. 결국 다른 생명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돌아오거든. 행복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누군가의 감정은 반드시 파장을 만들게 되지. 파디아는 겨우겨우 답을 마치긴 했지만 보리수나무 말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세계라는 보리수나무의 말이 아주 멋있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외롭다고 느껴질 때마다 뿌리를 더욱 땅속 깊이 내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 두 팔을 하늘로 높이 뻗치지. 그럼 아래로는 다른 나무, 들꽃, 잡초 같은 땅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고 위로는 바람, 수증기, 온갖 짐승의 향기와 서로 하나라는 기분이 든단다. 포인트는 내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느끼는 거야. 그러면 외롭다거나 혼자라는 느낌이 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사람들도 나무처럼 뿌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가끔 외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파디야, 빛의 숲에서 가장 자주 들었단 말이 뭐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 것. 그래, 눈을 감고 너의 발 아래로 뿌리를 내려봐. 파디아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만으로 없는 뿌리가 생기는지 의심스러웠지만 보리수나무가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 아래에 무언가 자란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간 발바닥이 간질간질했어요. 이윽고 바늘에 질린 듯 따끔하더니 뭔가 강력하게 잡아 끄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파디아 발 아래로 뿌리가 난 거예요. 처음엔 떡잎을 틔운 완두콩 뿌리처럼 가늘었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힘이 생겨 땅을 파고 들어가 바로 옆에 있는 보리수나무 잔뿌리에가 닿았습니다. 그 순간 파디아는 보리수나무와 자신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의 슬픔, 기쁨, 두려움, 외로움, 희망과 같은 감정들이 작은 입자가 되어 파디아의 작은 뿌리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보리수나무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리수나무와 뿌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숲 생명들 모두의 감정 입자가 뒤섞여 전달되었고 이제 파디아의 것도 함께 이어졌어요.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것이 질서 없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알 수 없는 조화와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였구나. 세상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뿌리로 연결되어 있구나. 파디아의 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과 사랑의 감정이 몰려왔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감정이었습니다. 모두 다른데 결국 똑같다. 보리수나무의 말이 끝나자 파디아의 두 손에는 하나의 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7. 숲에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니 파디아는 왠지 집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다정했던 친구들과의 추억이 한 명 한 명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한없이 아렸습니다. 문득 앞서 이 길을 걸어갔던 그 남자도 자기처럼 떠나온 세상이 그리웠을까 궁금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저번에 건넜던 망각의 강이 나왔습니다. 잔잔한 강의 수면에 달빛이 반사되어 깨진 거울 조각 수만 개를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오늘 밤 망각의 강을 건너야만 해. 마음의 새가 파디아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가면 안 될까?
오늘은 너무 지쳤고 왠지 마음도 이상해. 안 돼.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달이 차오르기 전에 신비의 의식을 하려면 서둘러야 해. 파디아는 무척 피곤했지만 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걸 타고 가자. 나는 노를 저을 줄 몰라. 걱정 마. 배가 알아서 할 거야. 28. 새의 말처럼 파디아가 배에 올라타자 노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파디아는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도 잠시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해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거센 물살이 금방이라도 작은 배를 집어삼킬 듯 출렁거렸습니다. 겁에 질린 파디아는 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 숲의 돌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물속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이 사실도 모른 채 파디아는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배의 돛대를 꼭 껴안았습니다. 망각의 급류는 보통 급류가 아니었습니다. 파디아 앞에 과거에 대한 후회의 거센 물살이 환영처럼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더니 이내 거대한 산처럼 커져 금방이라도 작은 파디아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폭우 속에서 지난 순간에 대한 후회와 자책의 물방울들이 숨쉬기 힘들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친구도 있었고 좋아하던 소년도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있었고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또 파디아를 아프게 했던 수많은 일들, 즐겁게 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방울방울 뒤섞여 있었습니다. 파디아는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그냥 물길을 따라 내려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잊어버릴까 생각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박쥐의 말이 떠올라 돛대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를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다. 29. 밤새도록 내리던 폭우는 새벽이 되자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파디아는 정신을 잃은 채 강 맞은편으로 떠밀려 와 있었습니다. 파디아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새도 보이지 않고 옷 속에 넣어둔 숲의 돌이 담긴 주머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투명 나비를 만나보겠다고 지금까지 했던 수고가 모두 망각의 강에 떠내려갔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파디아는 문득 모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파디아의 새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돌멩이 10개만 주워봐. 그리고 하나씩 버리며 현재 감사한 일 한 가지씩 생각해보면 어때? 뜬금없는 제안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일이 잘 떠오르지 않았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니 조금씩 더 생각이 났습니다. 돌이 1개, 2개 버려질 때마다 자기 마음을 꾹 누르던 묵직한 것이 돌과 함께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에 대한 불안은 자기가 혼자 동떨어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돼.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주문이야. 고마워 새야. 그런데 나 강에서 돌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아. 모두 내 잘못이야. 그때 강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디아, 넌 의심의 파도를 이겨낼 용기를 가졌구나. 이제 감사의 주문까지 배웠으니 6개의 돌에 용기의 돌까지 합쳐 다시 돌려주마. 강의 노래가 끝나자 소녀의 목에는
숲의 돌 7개가 담긴 주머니가 달려 있었습니다. 30. 인디언 소년 테쿰세. 한참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정신없이 걷다 앞을 보니 마음의 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디아는 마음의 새 없이 마지막 돌과 인디언 초장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나 싶어 앞일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지저귀음이 들려 기쁜 마음에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자기 또래로 보이는 인디언 소년이 마음의 새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열매를 먹이며 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인디언 특유의 구릿빛 피부에 지혜를 담은 빛나는 눈빛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구불거리는 검은 머리카락 위에는 왕관처럼 생긴 깃털 장식을 달고 인디언 전통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파디아가 눈을 뗄 수 없던 것은 소년이 자기 마음의 새를 바라보는 다정한 태도와 눈빛이었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들어 파디아를 봤습니다. 파디아는 소년의 빛나는 눈빛과 귀여운 미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새였구나. 지쳐 보여서 잠시 쉬게 해주고 싶었어. 고마워. 난 그것도 모르고 잃어버린 줄 알았지 뭐야. 아, 그랬구나. 미안해. 소녀는 다시 사람 좋은 귀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 난 테쿰세라고 해. 저 아래 인디언 마을에서 살아. 난 파디아라고 해. 투명 나비를 만나기 위해 숲의 돌을 찾아다니고 있어.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돼. 하지만 숲의 돌을 모두 가졌다고 반드시 나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마지막으로 인디언 추장님과 함께 신비의 의식을 치러야 해. 아, 그래? 그 문제라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우리 아버지가 추장님이야. 와, 다행이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 한 개의 돌을 더 찾아야 해. 그래, 하지만 너의 꿈이 너를 여기로 데려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와 내 새는 지금 굉장히 지쳐 보여. 내가 원한다면 우리 집에 가서 저녁을 함께 먹자.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